등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또 국가 AI 산업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준하 국가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단장과 함께 광주가 추진 중인 이 AI 산업에 대해서 그 현황과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정부 때죠. 2019년 1월이었습니다. 정부가 시도별로 이 지역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각 시도별로 사업을 하나씩 선정을 하면 예타를 면제해주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지원이었습니다. 당시 광주는 4천여 원 규모의 AI 집적단지 조성을 제안했었는데요. 대규모 SOC 사업이 아닌 상대적으로 투자액이 적은 광주의 AI 프로젝트는 의외라는 평가를 그 당시에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4조 7천억 원 규모의 남북 내륙 KTX 프로젝트와 같은 굵직굵직한 이런 큰 SOC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그때의 평가가 적절했는지 먼저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전 차관님. 네. 당시에 이제 이 상황들을 기재부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에 광주의 선택을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 지자체들이 철도, 항만, 도로 같은 SOC 프로젝트를 신청했는데 광주만이 거점 유일무이하게 있잖아요. 산업지원시설, AI 산단 조성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굉장히 담대한 발상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지만 광주는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고부가치 산업을 선택을 한 겁니다. AI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업 잠재력 그리고 막대한 경제 사회적인 파급력을 우리 광주시가 앞서 일궈내고 거기서 큰 몫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광주의 선택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AI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산업의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의 선택에 대해서 아직 그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냉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국내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만의 문제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영역에 있는 산업인데 그럼 이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보시는 또 평가해 보시기에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올 3월에 챗 GPT라고 하는 신드롬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직도 광주 시민들이나 전국에 계시는 국민들은 인공지능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으셨을 텐데 이번 그 챗 GPT 사건 한 번에 몇 달 만에 광주의 선택은 탁월했다라고 모두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인공지능 대학원, 전남대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 과학기술원도 있고 하는 어떤 인력에 있어서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는데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바로 인프라, 인력, 기업, 기술들인데 인프라는 이미 이번에 짓게 되는 데이터 센터가 세계 한 7위권 정도가 될 거고 인력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AI 영재고를 포함한 인력 사다리가 이제 빈틈없이 구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술 면에서는 전문 대학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에 있어서 좀 놀랄만한 사실인데 100여 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광주에 450여 개 기업이 AI를 지금 산업으로 연구를 하고 또 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세계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만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장님, 일단 시민분들이나 지역민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 AI 집적단지 산업이 무엇이냐?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SOC 사업 같은 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 어떤 현상들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떤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쉽게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새로운 산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소들이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생태계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라는 것과 인력, 그리고 기술, 그리고 기업들이 모이는 그런 생태계가 우리는 클러스터 또는 집적 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3년 반 정도 됐죠. 3년 반 동안 이 광주는 정부의 투자와 광주의 투자를 가지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인데 데이터 센터가 좀 가슴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포항에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입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포항에 가서 줄을 서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AI를 좀 더 수준 높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AI 개발자들은 광주에 와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 그 데이터 센터가 바로 AI 가속기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인력들이 재배치되고 기술이 재배치되고 있는 게 광주 현재 첨단 3지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면서 앞으로 2, 3년 내로 광주 시민들 그리고 국가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실증 AI 도시가 바로 광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광주가 선택이 탁월했다. 이것은 눈에 보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택한 게 아니고 산업 자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탁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자본이 유통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항상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그 인프라의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방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기에 이게 좀 한계는 없어 보이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실제 메리트가 좀 많이 있는지 이 부분 네.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이제 연구소나 공장 입지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불리와 장단점을 다 고려해가지고 자기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AI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최고 성능의 데이터 처리 시설이 있고요. 그 데이터 처리 시설을 광주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거진 무료로 무상으로 좀 이용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에 현재 AI 전문 인력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6, 7개가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AI 사관학교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현장 인력을 지금 연 300명씩 있지 않습니까? 배출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금 기업들이 광주에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게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I 전문 기업들이 이제 광주를 찾아 들어서 여기에서 창업을 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현재 이런 희망의 싹이 지금 솟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 보면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들 또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기업 유치를 많이 하시고 기업인들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솔직한 반응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쪽 광주에 옮기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네. AI 기업들이 좀 어떤 반응들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보아왔던 이 인공지능 집적 단지라고 하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은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4개월 동안 뛰어다닌 이 목적과 방향은 알려야 되겠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AI 관련 업체들, 전국에 있는 AI 관련 협회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게 제가 직접 전부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더 몰려오겠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 내용이 판교나 경기도 쪽이나 서울에서 주는 혜택도 있는데 굳이 광주까지라고 판단하시는 대부분의 이 스타트업들이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혜택들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몇 배 이상의 혜택이 광주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사를 옮기는 경우가 지금 21년도에 125개 정도의 AI 기업을 지원을 했다면 지금은 한 250여 개 정도, 그러니까 2년 만에 2배 정도로 뛰었다라고 보시면
지사도 많이 옮기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도 광주? 저 뭐 하고 있는 곳일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일단 말씀들을 들어보니 굉장히 뭐 고무적인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산업으로서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지만 인프라 또 인력의 공급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뭐 보도를 통해서 지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AI 뭐 사관학교랄지 인공지능 사관학교랄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AI 전문 대학원을 개설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앞서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교육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교육 인프라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 영역을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고등학교부터 그리고 이제 최근 전남대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까지를 연결시키면서 하이스쿨 투 PhD라고 하는 고등학교부터 박사까지 하는 인력 사다리가 빈틈없이 갖춰진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영재고라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AI 이 실증단지에서 AI 융합대학이라는 걸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대학이죠. GST, 전남대, 호남대, 조선대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학위를 같이 공동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설사 본인이 AI를 전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 그게 이제 인공지능 사관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10개월 동안 300명의 학생을 1,300시간 동안 인공지능 관련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정규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양보다 더 많은 훈련을 시키는 양이어서 현재로서는 졸업생들이 사관 생도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현재 나타나는 그 성과들은 저희도 추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에 GST가 전문대학원이 있고 전남대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이 있으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장 고급진 기술까지의 인력 사다리는 이 광주광역시가 가장 튼튼하게 구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재들을 양성해 가는데 빈틈없는 사다리가 완성이 됐다라는 말씀이 좀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안전차관님, 네. 인재에 대한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다시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이나 지역의 산업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다뤄져야 되고 또 챙겨야 할 내용들일까요? 예,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양성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기업의 수요에 꼭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기업의 현장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서 설계되어야 하고 또 교육 과정에 해당 기업의 현장 실습 등이 반드시 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업에 있지 않습니까? 연계 채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확대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인력 조달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 우수한 IT 인력을 좀 유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우수한 IT 인력들을 현지에서 기초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우리 국내에 데려와서 석박사 과정이나 또 고급 실무 연수 과정에 좀 투입을 좀 시켜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특별한 좀 비자를 발급을 해서 좀 모셔온 다음에 대신 이분들이 지방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좀 도입을 좀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교육의 문제, 또 인프라의 문제, 또 기업들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AI 집적단지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 광주 인공지능 산업 2단계에 대한 착수 보고회가 오는 금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1단계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계획이 확정되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주변의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는 것들이었다면 2단계부터는 좀 더 가속화가 될 것 같은데요. 2단계 사업부터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단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속화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가속화의 키워드로 이제 실증과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자마자 처음 던졌던 어떤 AI의 산업 방향은 광주 전체 어디서든지 간에 실증을 하고 있는 AI가 실증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AI 사업단 자체도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 시인, 우리 김남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한번 재생시키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헬스케어에
광주에서 그동안 모아왔던 치매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추적했던 데이터들 실증을 해보는 겁니다. 자율주행 역시 광주에서 먼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라는 것도 만들고 이런 실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2단계 때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통시키느냐가 저희의 이제 수익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가속화가 될 겁니다. 현재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이곳이 어느 곳인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저 역시 제가 그래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다 보여주지는 않고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여줄게. 글로벌에서 이 데이터 센터와 광주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2단계 사업이 더 주목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들과 실제 현재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안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는 인력이 광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광주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과 경쟁하는 거는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과 경쟁을 해야 되고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허브가 바로 광주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2단계 때 광주를 통한 한국과 아세안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차관님 말씀하셨던 인력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글로벌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현 차관님, 이제 또 네. 예산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단계를 통해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춰 나가는데 차질 없이 사업들이 진행이 된 것으로 지금 두 분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2단계 사업을 이제 또 지속하고 이게 국책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2단계 과정까지 무사히 마치려면 예산이 충분히 또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이 예산의 그 지원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 그리고 또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선 이 사업이 이제 국책 사업화가 돼야 되겠죠. 우리 그 2단계 사업의 내용은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김준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지금 알차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예타를 통과하고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요 문제는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1단계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23개가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이게 실시가 됐고 재정당국의 입장은 이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로 끝낸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2단계 연장은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고 우선은 이 사업을 1단계 연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별도 사업으로 이걸 조금 기획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공약 취지를 반영을 해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도 좀 바꿔서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광주 인공지능 밸리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간판을 이제 붙여서 하면 좋겠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책 사업화 되기 위해서는 예타라는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관문을 넘겨야 되는데 여하튼 이제 이거는 콘텐츠의 이제 문제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야 산업이 단순히 광주의 산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산업 그리고 글로벌로 광주 핵심적인 산업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그 허브가 광주가 된다는 이러한 논리 구성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산의 뭐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지원일 텐데요.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속도를 내야 할 시기에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그 전략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고민이 정치권과 또 지역 지자체의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사업과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사업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이제 지역 발표가 오는 목요일 20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해서 반도체를 뗄 수 없는 만큼 또 이 발표에도 촉각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가 또 지원을 한 상황인데 뭐 선정 가능성이랄까요? 아니면 이 앞으로의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정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필요로 하는 부지와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그리고 물 자원, 수자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장들의 또 공약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나 김영록 지사님이 아마 발에 땀이 나도록 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AI와 미래 모빌리티를 양날개로 광주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강기정 시장님이 만약에 반도체 특화단지까지 우리가 가져온다면 그 양날개의 핵심인 하드웨어를 저희가 만드는 곳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이런 형태의 새로운 국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산업 관련해서 어떤 준비 단계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로 넘어가는 시기 어떻게 보면 절반쯤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께서 명실상부하면 혹은 국민들께서 이제 인공지능 사업하면 광주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감하기까지 또 실제로 그런 인식이 자리 잡기까지 뭐 언제쯤이면 될까라는 막연한 생각도 좀 들어보는데요. 안전 차관님 뭐 어느 정도면 그런 생각들이 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광주 시민 그리고 우리 광주 산업계, 학계 이제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AI 인프라 측면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지만은 AI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기술인 것이고 다른 모든 도시들도 AI 산업 유치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주가 현재 우월한 그 초격차를 유지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격차 유지를 위한 투자에 이제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2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후속 인프라 사업을 좀 구축을 지금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단장님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AI 전문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앵커 기업들을 좀 유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만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산업계, 학계, 지자체가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청에서 민간 합동 이런 기업투자위원회를 좀 두어서 총력전을 좀 벌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 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망, 뭐 희망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체감하시게 될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인력이 이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이 2025년이고요. 2단계 시작 시점도 2025년. 기업 매출이 이제 눈에 띄게 올라가면서 광주에 이 세금을 내게 되는 시점도 2025년. 글로벌 기업이 광주로 올 수 있는 타겟팅하는 그 해도 202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2025년 전까지 광주가 시민들이 체감하고 국가가 체감할 수 있는 AI 기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